강호동 씨의 은퇴 선언이 연휴가 끝난 이후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 전해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포츠한국 고규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 강호동 씨 소식이 아주 관심사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내년 선거라든지 정치권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을 법도 한데요. 온 가족이 모인 데서는 무엇보다 단연 강호동 씨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잠정 은퇴선을 놓고 지난 23년간 씨름계 소년장사에서 방송계 톱 MC까지 변모하면서 내내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강호동이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을 오르내린 후 불과 5일 만에 잠정 은퇴선언을 했다는 게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호동 씨가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네, 강호동의 잠정 은퇴선언의 배경은 지난 5일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과소 납부했다는 의미로 추징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강호동 측은 곧바로 보도자를 내면서 이에 대한 오해를 벗고자 했습니다. 보도자에 따르면 그동안 괜한 오해와 지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서 노력해왔고 이번 조사 과정은 그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간혹 받아왔던 일상적인 조사 과정의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도자에는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과거 신고 내역 중 필요 경비 등이 일부 인정됐던 항목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돼 조사가 시작됐고 강호동은 5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호동 측이 이 보도자료에서 변호사와 세무사가 과다 신고가 됐다는 점,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9년까지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대로 수십억 원 아니고 몇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약 7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요. 강호동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탈세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뜻은 법령을 위반해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불법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바로 불법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강호동 측은 세무 대리인이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 과소 납부라는 말에는 탈세의 뜻이 포함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 결과 고의로 탈세한 의도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경우는 약간 애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게 아닌 만큼 탈세가 아닌 필요 경비 등의 항목에 대한 이견 차이로 과소 납부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요. 강호동 씨가 세금을 이제 과소 납부한 것이 탈세인가 아닌가 이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민이 이에 대해서 고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최근에 또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 9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세청은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바로 강호동 씨의 기자회견이 열려서 공교로운 시점이었는데요. 연맹 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예인의 세무조사 사실을 누출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을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호동의 세무조사를 통해 본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세금 전문가도 특정 경비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업무 무관 경비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잘못 신고하면 무조건 탈세범으로 보는 세무행정풍토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호동의 세무조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이들이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약간 극단적인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호동 씨가 이렇게 잠정 은퇴 선언을 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정 은퇴 선언까지 약 5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5일 날 처음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곧바로 보도자를 내면서 일단 이게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업가를 자청한 한 시민이 지난 7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강호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사실과 함께 몇몇 매체와 일부 네티즌이 강호동의 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몇몇 포털 사이트 메인 기사창에 강호동의 퇴출을 언급하는 청원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했는데요. 강호동은 이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부터 약 3일 동안 강호동은 잠겨 들어갔고 결국 지난 9일 날 잠정 은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은퇴라는 것이 강호동 씨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잠정 은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9일 날 이 기자회견에서 용어를 쓰고 난 이후에 이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 날 오전부터 상황이 좀 사실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호동 측근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들었었는데요. 먼저 잠정 은퇴를 결심한 건 바로 강호동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면 은퇴지 잠정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당초 그 강호동의 지인들은 강호동에게 사과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인다면 방송 활동 전면 중단 선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방송 복귀를 당연히 염두에 둔 선언이라는 게 강호동의 말이었고요. 대신 잠정 은퇴라는 단어는 팬들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영원히 은퇴를 한다는 말이어서 이 같은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 복귀를 예정해 둔데 방점을 놓느냐 아니면 영원한 은퇴를 염두에 둔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엄연히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팬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강호동 씨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도 역시 이 잠정 은퇴라는 대목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동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도 지인들과 오랫동안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일정을 잡고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그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도 혹 눈물로 사과를 하는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잠정 은퇴라는 다소 강한 단어가 등장하자 이곳저곳에서 술렁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호동 이날 기자회견에 들어서면서 기자회견장에 앉아있는 이들을 향해서 좌측, 중앙, 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그 포즈를 취했는데요. 90도 사죄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벗어나면서도 똑같은 포즈를 다시 한번 취했습니다. 강호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게 저에게 주어진 의무였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뻔뻔하게 TV에 나와 웃고 떠들 수는 없다. 제 얼굴을 본들 시청자들이 어찌 웃을 수 있겠냐며 잠정 은퇴 선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동 씨의 이런 은퇴 발언은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에 뒤늦게 들려온 이야기가 강호동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서 잠정 은퇴 선언을 결정하는데 혼자만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제작진과 상의를 거듭했다는 게 뒤늦게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호동은 KBS 해피선데이 1박 2일, MBC의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그리고 SBS 스타킹 강심장 등 4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지상파 4개 프로그램은 톱 MC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잠정 은퇴 결정까지 주변과 상의가 없었다는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마 제작진과 이에 대해서 심도 높은 의견을 나누고 그 끝에 이 잠정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강호동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읽었던 원고의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강호동 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읽은 원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원고의 내용이 방송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는데요. 그 문서 속 글씨를 보면 프린트된 활자가 아니고 한자 한자 손으로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또 일부 수정한 적도 보이고 있어서 이후 강호동이 직접 썼다는 말이 나왔고 지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강호동이 지인이 작성한 게 아닌 본인의 진심을 담긴 말을 문서에 담았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호동 씨의 이런 잠정 은퇴 선언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울 것은 아마도 그의 동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유재석 씨의 매니저가 나타나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호동 씨와 함께 MC계의 양대 산막을 꼽히고 있는 유재석 씨의 심정이 어떨까 많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날 기자회견장에 낯선 인물이 나타나서 기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유재석 씨의 매니저였는데요. 왜 이곳에 왔냐는 질문을 받고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황급히 이 자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유재석뿐만 아니고 강심장 이승기, 1박 2일의 이승기를 포함해서 이수근, 임지원 등 동료들
그리고 무릎팍도사 유소연 등도 향후 행보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강호동 씨와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 이승기 씨도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동료들 중에 가장 크게 당황을 하고 큰 충격에 빠지는 아마 이승기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승기 씨는 강호동의 그 잠정 은퇴 선언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기는 강호동과 함께 1박 2일과 강심장에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감심장에는 강호동이 아끼고 있는 또 다른 후배 이특도 있습니다. 이승기 역시 강호동의 빈자리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가 예상했던 홀로서기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강호동 씨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강호동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장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엔 그 강호동이 출연하고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 4개가 모두 이 기회에 폐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상의를 통해서 최대한 방송국과 시청자분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고 또 하차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이 말은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떠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우선 1박 2일은 그 강호동의 마지막 방송 분량을 조만간 촬영하고 내년 2월 종방 때까지 강호동 없이 5인 체제로 방송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1박 2일에 조기 종방편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제작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 또 문제인데요. 강심장의 경우 이승기가 홀로 갈지 아니면 다른 MC가 투입될지 미정이고요. 심지어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타킹과 무릎팍도사는 강호동이 혼자 진행을 해온 터라서 다른 MC를 투입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게 방송가 일반적인 추측인데요.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석 연휴 내내 전화통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팬들의 반응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추징금 이야기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더 이상 그를 방송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차해라. 이렇게 퇴출 서명 운동이 일기도 했는가 하면 최근에 이런 은퇴 선언이 있고 나서는 하차 반대 서명 운동이 있었다고요? 네, 추징금 이야기가 불거지기 앞서서 1박 2일 하차에게 먼저 나와서요. 강호동 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한 달 동안 그 많은 팬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먼저 그 1박 2일 하차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인터넷에는 1박 2일 강호동 하차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1만 명이 모여들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추징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운동이 강호동 퇴출 서명 운동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는 또 강호동 은퇴를 반대하는 강호동닷컴이 세들되게 되는데요. 강호동닷컴 운영자는 강호동닷컴은 강호동의 은퇴처를 지지하는 사이트라고 사이트 개설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달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강호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정비가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강호동 씨가 언제쯤 복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게 아니고 잠정 은퇴선을 한 것이니까 무엇보다 팬들의 의중에 따라서 이대로 은퇴를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팬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대로 방송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팬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나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강호동을 둘러싼 종편행 여부가 아마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호동의 복귀 여부 그리고 복귀 시점은 온전히 팬들의 의지와 뜻에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인 강호동 씨의 충격적인 은퇴 선언, 예상치 못했던 그의 초강수에 후폭풍이 거센데요. 앞으로 강호동 씨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고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